지금 수많은 지표들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를 다들 나타내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잘 마련해 두고 있으면 정말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현금 확보한 사람과 100% 자산을 다 산 사람은 좀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제가 좀 많이 늘 생각하는 게 경기 침체 이슈거든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빠지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 침체 외에는 큰 요인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나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거든요. 물론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이 높은 거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 같은 때 현금 비중 높이는 거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377조나 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지금 주식이 싼 거 없다. 싼 게 없다는 거는 버블 신호다라는 차원에서 애플도 반을 팔았죠. 그래서 이것저것 팔면서 현금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은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요. 코로나 즈음 돼서 버크셔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80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77조예요. 무려 이렇게 되는데 5년 동안 현금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경기 침체를 위해서 계속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거. 이 개인이 이렇게 하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거는 하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금 비중으로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 자산에 좀 내 돈을 담아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네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금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 뭐 요 정도 그리고 주식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현실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 EM은 이머징 마켓이죠.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뭐 그런 이머징 마켓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나라에 투자하는 건데 이머징 마켓 투자는 그냥 뭐 한 중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도 국장보다는 S&P 500 같은 SPX 같은 데 투자하는 게 보통 저는 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보시면 대체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네, 봐도 대부분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S&P 500 지수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나스닥 뭐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 큰 폭으로 빠지겠죠. 네, 얘네들도 뭐 어쩔 수 없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빠진 다음에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난 것 좀 살펴보면 1% 하락한 다음에 연간입니다. 이건 다 1% 하락 후에는 11% 상승했죠. 7% 하락 후에는 29% 상승했고 20% 하락한 후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25% 올랐고 올해도 되게 많이 올랐죠. 이제 오르고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좋은 자산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주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주식이라고 말씀드렸고 국내 주식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국내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의 비트코인이 아주 폭망했던 때가 있죠. 2014년, 2018년, 2022년.
요때 한 번씩 크게 폭망하거든요. 요게 사실 비트코인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물론 요때 사서 그냥 폭망하더라도 갖고 있으면은 다시 큰 폭으로 올라서 본전 회복하고도 남는 게 비트코인의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빠지고 있으면 두려워서 팔지 마시고, 어차피 제때 못 팔았으면 그냥 좀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쭉 장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하거나, 요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경기 침체 관련해서 컨텐츠를 많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경기 침체로 돈을 버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화 빅쇼처럼 숏을 치는 거죠.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인버스 뭐 ETF도 있고, 아니면 뭐 선물 퓨처에서 숏 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하락하면 가격이 착해지면 그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죠. 개인적으로는 숏 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높다고 생각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숏 쳤는데 이게 한참 더 올라가다가 빠질 수도 있거든요. 영화 빅숏을 봐도 마이클 베리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숏을 치는데 계속 올라가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가 결국에 빠져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숏은 다 그런 모습입니다. 거품인 거를 누구나 다 알지만 이게 어디까지 더 올랐다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영화 빅숏을 참고해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숏으로 그래서 돈 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상승장에는 이제 절정이다 싶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거품이 일거든요. 그래서 숏으로 돈 버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가장 현실적으로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하락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투자하는 걸 망설이고 있다 하시는 분은 시드에 뭐 한 50% 이하만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거죠. 왜 50% 이하만 투자하냐? 아예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때가 와도 몰라요. 시장 안에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시장에 발을 담그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안 나왔는데 2024년에 좀 비중을 낮게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한 2026년 이쯤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나머지 반의 시드와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정말 좋은 가격이다, 크게 빠졌다 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 27, 28, 29 이때 좀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으니까 대체로 비트코인이 그랬거든요. 3년 좋고 한 해 나쁘고, 3년 좋고 한 해 나쁘고, 이런 움직임을 그동안은 좀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23년 크게 올랐고 24년 크게 올랐는데 25년도 오르고 26년도 떨어지고 할 가능성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서 뭐 AGG나 HY 이런 거는 채권이거든요. 채권은 뭐 나쁘진 않은데 채권 투자로 큰 돈을 버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채권 투자가 나쁘지 않을 투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채권 투자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부자 된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제 주변엔 일단 없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채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부자가 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온다. 부동산을 투자하면 돈을 확실히 벌긴 버는 것 같아요. 왜 버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빠지면 두려워서 손해를 보고 크게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오고 큰 폭으로 빠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 하던 아파트가 6억에서 7억 정도로 한 3, 40%가 빠졌다.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부동산이. 이 정도 빠졌을 때 두려우니까 요때 매도를 하잖아요. 부동산에 내놔봤자 안 팔려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손절을 못하게 강제로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이 싸게 해서 뭐 3억이나 4억에 던지면 당연히 팔리겠죠. 하지만 그럴 분들은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이런 때 손절이 안 나가고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죠. 아니면 안 팔거나.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영끌을 해서 월 이자 부담이 너무 크면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수가 좀 많아서 다주택자가 돼서 좀 규제를 많이 받는다. 요런 것도 좀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똘똘한 한 채 위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도 심취해서 계속 하다 보면 좀 비효율적으로 흐를 때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작은 집, 여기에서 또 서울의 작은 집, 그리고 또 강남의 작은 집 하다가 나중에는 좀 강남의 큰 집, 뭐 이렇게 점차 좋은 걸로 갈아타고 싶거든요. 돈을 계속 벌게 되면. 처음에는 투자용으로 샀는데 여기에서 또 막 실거주를 하게 되죠. 강남에 큰 집을 살면서 뭐 한 3, 40평대 큰 집에 살면서 실거주를 하면 그게 돈을 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보면은 집은 부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강남에 큰 집을 사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건 좋은데 좀 냉정하게 차갑게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투자를 하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제가 많으니까 세금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중이 너무 높으면 좀 삶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5억이 비트코인에 투자돼 있다. 그러니까 50% 이상. 이러면 정말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억 단위로 가격이 오고 가면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또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면 두려워서 다 팔아버릴 염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좀 중장기로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보다는 좀 지수에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레버리지 상품은 좀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뭐 단기로 할 때는 레버리지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지수에 투자하는 거는 레버리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 QQQ라던가 아니면 뭐 SPY라던가 뭐 이렇게 레버리지 없는 거 그냥 순수한 지수에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경기 침체가 오면 얘네들도 큰 폭으로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좀 긴 시계열로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그냥 아파트 같은 거 내가 만족할 만한 거 그냥 한 채 정도 실거주용이면 더 뭐 좋을 것 같고요. 좀 가성비 좋은 부동산을 공부해서 매수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공부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비싸기 때문에 뭐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나홀로 아파트 이런 쪽으로 가는 일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1000세대 이상 역세권에 서울이나 경기 주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그거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용으로 쓰면은 삶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 확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현금을 계속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사실 저는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올 줄 알았어요. 강력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마일드하게라도 올 줄 알았는데 네, 안 왔죠. 하지만 이때 현금 확보를 해서 비트코인을 적절한 시기에 잘 사서 수익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하면 기회를 잡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하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수많은 지표들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를 다들 나타내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일단 이거는 미국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원래는 단기채보다 그러니까 뭐 1년에서 3년 정도 빌려 쓰는 이자가 10년 빌려 쓰는 이자보다 당연히 낮아야 되잖아요. 장기 이자, 그러니까 10년 빌리는 게 이자를 더 높게 줘야 10년 빌리겠죠.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1년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빌려주는 게 지금 금리가 더 낮아요. 사실 이게 좀 비정상적인 상태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이게 한 세네 번째 정도 되는데 2000년 초에 닷컴 버블 생기기 직전에죠. 이때 장단기 금리차가 나타났습니다. 단기채가 오히려 더 비싼 거죠. 짧게 빌려주는 게 이자가 더 크다. 좀 이상한 때가 이때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2008년, 2006년, 7년, 8년 요때 리먼 사태라고 하죠. 이때도 크게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죠. 근데 상태를 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나타나자마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차가 나타나고 정상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거든요. 요때도 장단기 금리 차가 나타난 다음에 역전이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화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요거는 사실 되게 애매하긴 한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9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었어요. 단기채 금리가 더 비쌌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정상화되면서 코로나가 왔어요. 뭐 이건 사실 좀 질병이라서 이것도 사례로 예로 들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 빼고요. 현재 빼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다음에 정상화된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3번 다 왔습니다. 그쵸? 지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역사상 이렇게 심했던 적이 없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게 심한데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죠. 금리 인하가 9월에 되겠죠. 아마도. 그럼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다시 정상화가 될 텐데 정상화 된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걸로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역사상 3번 그랬는데 3번 다 그랬다고 이번에 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누가 봐도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때는 보시면은 최초 금리 역전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고 나서 한 3, 4년 있다가 왔거든요. 이때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왔고 이때도 한 1년 있다가 왔고 그럼 이번에는 몇 년 있다가 올지 알 수 없죠. 시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암만 예상을 해도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은 지금 5년째 현금 비중을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대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대단한 게 뚝심 있게 계속 현금을 모아나가고 있잖아요. 180조에서 377조까지 계속 모아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어렵죠. 이때까지 돈만 계속 모으면서 아무것도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돈을 모으면서 그렇다고 투자도 안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간다. 솔직히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몇 년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 뭐 생각으로는 한 2026년 정도에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이건 알 수가 없으니까 이에 대한 대비는 각자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금 모으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현금을 모으더라도 두 가지잖아요. 네, 달러로 현금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뭐 주식에서는 환전 쉽게 됩니다. 주식 계좌 HTS나 MTS 이용해서 주식 계좌에서 달러 환전을 해두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코인 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뭐 USDT 뭐 이런 걸로 갖고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현금 달러 갖고 있는 방법도 있는데 현금 종이 돈으로 현찰로 달러 갖고 있는 게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건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네, 그건 추천드리지 않고 주식 계좌나 아니면 테더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하면은 네, 그냥 원화 갖고 있으면 되죠. 네, 원화에 좀 이자 좀 높은 상품으로 그리고 자유 입출금 되는 그런 상품으로 갖고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예정된 미래라면 그래도 준비는 해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잘 마련해 두고 있으면 정말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뭐 주식을 투자하든 비트코인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그때는 정말 물반 고기반인 시간이 올 수 있으니까 현금 확보한 사람과 100% 자산을 다 산 사람은 좀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 자산이 다 들어가 계신 분도 경기 침체가 와서 큰 폭으로 빠졌을 때 그때 패닉셀 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대체로 회복이 되니까 내가 나쁜 자산에 투자한 것만 아니면 회복이 되니까 그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미국 지수, 그러니까 S&P 500이나 SPY QQQ 이런 미국의 지수에 투자해 있거나 아니면 주요 입지의 아파트에 투자해 있거나 이런 데 잘 투자해 놨다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플러스 현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지금 집 팔아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홀딩 하시면 됩니다. 홀딩. 그럼 저는 미국 SPI나 QQQ 같은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현금 충분히 확보해서 큰 폭으로 빠지면 시장에 있으니까 기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때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M2 통화량인데 이게 올해입니다. 2024년 1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거든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9월쯤 되면은 이제 이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져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돈 풀기에 앞서 있는 상태니까 돈을 풀면 미국 주식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오긴 올 텐데 지금 단기로 보면 나쁘지 않은 상태니까 돈 풀기 직전이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매수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대체로 경기 침체가 오긴 했으니까 바로 올지 뭐 시간을 두고 올지 모르겠지만 오긴 왔거든요. 그래서 좀 투자가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재산 몰빵해서 비트코인 사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비트코인 소량 사고요. 뭐 반 이하,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반 이하를 비트코인 사고 나머진 그대로 현금으로 들고 있고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거든요. 2007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요때만 봐도 뭐 요때는 뭐 엄청나게 높았죠. 거의 점점점이니까 의미가 없고 요때 보시면 지금 이때만 해도 되게 금리가 높았던 때잖아요. 리먼 사태 때거든요. 요때 금리가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한 4% 안팎 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가 쭉 빠졌죠. 쭉 빠졌다가 2022년부터 상당히 높이 올라온 상태예요. 거의 막 5%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떨어지긴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9월 이후부터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때 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자산 가격들을 다 올리게 될 거예요. 아마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 이유가 대부분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든 경기 침체가 올까봐 그랬든 아무튼 경기 침체를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좀 시간 지연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숏을 베팅하는 건 좀 무모해 보이고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2025년 말 정도부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그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게 사실 미 대선 때문이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경기 침체가 오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미 대선이 되게 주요 이슈이긴 한데 이게 폴리마켓에서 미 대선 예측을 한 건데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좀 큰 폭으로 이기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에만 해도 동률이었거든요. 49% 이렇게 동률이었는데 트럼프는 한 3, 4% 떨어지고 해리스는 3, 4%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건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게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지지율은 상당히 좀 박빙으로 비슷비슷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될지 카말라가 될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카말라 쪽 캠페인에서 이쪽 캠프에서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협조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좀 민주당에서도 암호화폐 쪽에 좋은 방향으로 좀 정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지지율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바이든 이렇게 됐었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좀 낮아지고 카말라 해리스가 된 다음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고, 지금은 살짝 역전돼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물론 다시 재역전 될 수 있죠. 네, 이거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가 바라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면서 어디가 돼도 상관없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비트코인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그래도 목소리를, 암호화폐 업계의 대표들, 리더들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암호화폐에 좋은 정책들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좀 횡보하고 있어서 좀 무료한 시간이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좀 전전긍긍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무빙이 나오나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말 내내 좀 무빙은 안 나오고 있네요. 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한 번쯤 올랐다가, 근데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르면 또 이렇게 좀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좀 잠깐 빠졌다 그러면 반대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도 빠질 거고 빠져도 오를 거고, 그러니까 이 밴드를 한동안은 벗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이 코인 투자하면서 가장 좀 심리적으로는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좀 본업에 더 많이 치중하시고, 운동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좀 많이 보내시고 하면서 좀 코인 쪽에 신경을 좀 덜 쏟는 게 나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홀딩하기에 되게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요즘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저도 계속 전략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뭐 홀딩을, 제가 갖고 있는 자산들, 뭐 부동산이나 뭐 코인들 그냥 홀딩을 쭉 하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로 현금을 계속 좀 확보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네, 경기 침체가 아직 온 것도 아니니까. 경기 침체에는 그리고 바로 오진 않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아무 일도 없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심각하게 버블이 꼈다가, 정말 심각하게 버블이 꼈다가 그 다음에 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하든 코인을 투자하든 한 번쯤은 이 큰 상승을 맛볼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 금리 인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전략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 충분히 빠질 거 다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조정 받았으니까 뭐 다시 어떤 이슈에 의해서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너무 별거 없는데 좀 큰 폭으로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닌데, 이때 크게 빠졌을 때는 금리를 진짜 엄청나게 올렸지 않습니까? 0%대에서 5.5%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렸을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번은 뭐 더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스닥도 2만 근처까지는 한번 좀 보여주지 않을까요? 19,000대까지는. 그 다음에 빠져도 빠지지 않을까. 근데 언제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으로 큰 돈 버는 것도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그때 용기에, 공포에 용기 있게 매수한 분들이 돈을 벌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도 대부분 뭐 한 2012년에서 2014년, 이때 과감하게 사셨던 분들이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주식도 좀 IMF나 리먼 사태나 이렇게 큰 폭으로 빠졌을 때, 뭐 코로나 때나 그런 분들이 돈을 번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되게 좀 많이 힘들고 그런 건 맞는데, 위기가 곧 기회잖아요. 위기하고 기회는 함께 오니까 이걸 뭐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회가 오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